sur quel air il va danser. Ni l'un ni l'autre, il fera ce qu'il veut, mon bonhomme. C'est pas à la société d'avoir à m'expliquer comment je vais en faire un homme. Un peu d'amour, un peu de miel, un peu de soleil pour ces arcs-en-ciel, un peu de sable pour ces châteaux.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영상이나 퍼포먼스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 뭐 설치 작업도 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막 초등학교 때 수업을 안 들어가고 운동장에서 혼자 막 논다든지 그런 적도 있었고, 지금은 제가 되게 발표나 이런 거를 좀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뭐 수업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때는 막 토론 같은 것도 되게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좀 지금이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그 할머니를 이제 파출부처럼 고용을 하셔서 저를 20년 넘게 키워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친할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무도 그걸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아가지고 좀 혼자 혼란했던 기억이 항상 있어요. 어렸을 때. 뭔가 가장 애착 형성이 된 분인데 제가 아무리 어려도 그 뭔가 가족이 아닌 어떤 이상한 지점이 있다는 거를 이미 유치원 때 정도에는 느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그게 좀 혼란했던 기억과 반면에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는 되게 활발하게 지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인싸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때 그랬어서 그때는 제가 빠른 년생인데 그런데 막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약간 안 이뻤게 보여서 막 왕따를 당한 적도 조금 있었고, 근데 막 그런 거에 크게 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INFP거든요, 지금은. 근데 초등학교 때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였어요. 아마 ENFP가 아니었을지. 지금 되게 뚝딱거림을 참고 있거든요. 저는 사진 올릴 때 사실 뭐 잘 나오고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냥 그 상황에서 딱 적절한 뭔가 좀 웃긴 거를 좋아하고 저는 그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진? 막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좀 웃기게 나오거나 그런 것도 사실 신경 안 쓰고 막 올리는 편이거든요. 뭐 그 딸기 따는 그런 모습, 막 풀 착장을 하고 농부 같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재밌어서 그런 건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반면에 이제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조금 어색한 그런 표정이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뭐 사회적인 상황에서 뭐 알바 면접을 보러 갔다 예를 들면 그럴 때 뭔가 스스로 이 굳어진 이 느낌이 나는 표정? 솔직하지 못한 표정?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손으로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해서 뜨개질이나 뭐 위빙은 사실 실제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시실날실 해가지고 엮으면 되는 거라서 그냥 혼자 해보다가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의 작품을 그냥 요만하게 만드니까 너무 귀엽고 그래서 선물을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좀 받는 사람은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좋아해서 뭐 편지도 엄청 열심히 쓰고 아니면 뭐 뜨개질을 해서 뭐 물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제 입장에서 선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용성은 별로 없는 그런 선물. 그거는 이제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 좀 고민이 많은 게 어떻게 좀 좋아하거나 소질이 있는 걸로 소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약간 상업화를 한 거거든요. 그 유진이 니트라는 게. 근데 지금 그래서 두 군데 입점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양산하듯이 엄청 같은 물건을 계속 만들어야 돼서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선물하거나 뭐 그럴 때는 진짜 재밌게 뜨개질 했었는데
요새 살짝 재미가 떨어져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상업화를 하면은 막 몇 시간 걸렸지? 막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금 내 시급이 얼마인 거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전혀 그걸 즐길 수가 없어요. 그 외할머니가 좀 잘 뜨시는 분이었어서 저 초등학생 때 할머니 집이 수원이었는데 서울로 저를 데려다 주시는 길에 겉뜨기를 배웠던 게 딱 기억이 나요. 한 11살 때? 그때 대바늘을 처음으로 했었고 코바늘은 또 한 중학교 때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졸업하기 전에 좀 시간이 남는 때가 있잖아요. 그 기말고사 끝나고 다 끝나고 그래서 그때 그냥 하나씩 떠서 1학년 같은 반 같은 번호한테 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아무도 뜨개질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저는 그때 제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저한테 그냥 알아서 배워오라고 해서 그거를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줘서 뜨개질을 했었어요. 그때 코바늘을 스스로 습득했어요. 사실 느리다 빠르다는 어떤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인 거잖아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이에 어떤 성취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느리게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스스로 느끼기엔 좀 빠르게 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막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서의 성취로 이어지지 않아서 좀 느리다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느껴져요. 좀 자기 검열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지금 부끄럽지 않은지 이런 걸 되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 않고 싶은 게 지금의 욕망인 것 같기도 해요. 타인의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스스로도 되게 안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감시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오늘 하루를 잘 보냈나? 이런 것도 되게 매일 자각을 좀 하는 편이고 그 작업을 잘 하고 있지 않을 때 좀 크게 부끄러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은 편이어서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 하고 있나? 사회적 책임이나 뭐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이런 거랑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가장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를 근데 작업은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 두 가지로 뭔가 좀 스스로 맨날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학교를 다녔을 때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주어진 것에 성실하면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정당화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반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결과물이 성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밖에 저를 감시할 사람이 없고 그런 지표들이 없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졸업 후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작업을 안 하는 스스로가 더 싫은지 아니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게 더 싫은지 근데 그거 두 개를 다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 경제적인 이익과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또 막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들고 지금쯤 됐으면 뭐 그냥 자립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일을 많이 하면 또 작업을 못 하니까 그게 또 싫고 근데 작업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런 앞서 말한 책임 같은 걸 다 하려면 제가 그게 모순됐다 해야 되나 아니면 모순된 두 가지를 충족을 시키고 싶은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예술인 사회안전망 학교 뭐 이런 수업 같은 것도 들었었는데 그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고 사실 제 개인이 뭘 잘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좀 깨닫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 거. 아, 네. 그거는 진짜 자랑할 만한 고양이 농사를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5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같이 둘 다 어렸을 때부터 둘 다 나이 많을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이제 다른 주변의 고양이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인성이 괜찮다. 착하게 잘 자라서 부모의 마음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샴푸예요, 샴푸. 네. 그런 게 되게 뭔가 조금 안타깝거든요. 너무 착해가지고 왜 이렇게 싫은 소리 못하나 이렇게 싶기도 하면서 또 저는 당연히 저희 고양이이긴 한데요. 네.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존재인 것 같아요. 진짜 삶에서. 사실 말로 소통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전. 그리고 막 저희 고양이는 제가 뭐 오늘 낭비를 했든 머리를 짧게 잘랐던 그냥 똑같이 저를 대하거든요. 그게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뭔가 제 존재를 어필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존재? 저는 사실 작년에 제가 첫 개인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부모님도 오시고 했는데 사실 저희 고양이가 빠진다니 말이 안 된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고양이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파티라고 하는 것들이 막 저도 전에 생일 파티를 해준 적 있었는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데리고 갔는데 생각보다 잘 보고 나름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는 거를 느껴가지고 그게 좀 되게 인상 깊은 기억인 것 같고 나름대로 축하 파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전시에 데려갔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가지고 그러면서 괜히 내 개인전만 잘 보나 이러면서 좀 감동도 받고 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책임이라고 하면은 어떤 타인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사람이랑 약속한 걸 지킨다든지 아니면 사회 계약을 약속을 뭐 의무를 다한다든지 그런 거를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새 그 예술인 심리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복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감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좀 보고 다른 사람 감정을 우선시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뭔가 제 스스로의 감정은 별로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도 그냥 다른 사람 기분을 더 생각을 한다든지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감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자기 돌봄을 잘 하는 것도 책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새롭게 배우게 됐어요. 그런 책임을 남에 대한 책임을 다 한 뒤에 자기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게 진짜 어른이 아닐까. 그냥 흐름을 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삶이 항상 좋을 순 없으니까 좀 안 좋을 때는 그냥 상황을 견디고 또 그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것도 낭비한 시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진실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저 스스로 좀 부끄러움이 없었다 싶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 농장 간 게 가장 최근에 나들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약간 일당을 받고 일하러 간 것이기도 했는데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 가 있는 동안에 어떤 그 제가 뭐 일을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했었는데 보통 도시에 있다 보면 그냥 서비스직이나 뭔가 정신 노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딸기만 따면서 하루 종일 그리고 되게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되게 성실해진 느낌이 들고 그 육체 노동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일하는 거지만 어쨌든 좀 정신은 쉰 것 같기도 했어요. 아침 7시에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또 새참을 먹거든요. 거기 농촌에선 항상. 그래서 간식도 먹고 또 다시 좀 따다가 점심 먹고 조금 따고 그러면 한 2-3시까지 하고 네. 저는 근데 일기는 매일 써야 일기이긴 한데 매일은 아니고 뭐 잘 안 쓸 때는 한 달에 한 번 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쓰기 시작한 게 한 2019년부터 계속 그래도 일기를 써야겠다 그런 상태로 지내가지고 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좀 마음에 드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손으로 써요. 제가 그전에는 뭔가 그 드로잉북이나 이런 걸 제가 꾸준히 잘 못하는 게 좀 첫 페이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막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다시 볼 때. 근데 그거를 좀 깨게 됐어요, 일기를 쓰면서. 그 어떤 연속성에 그냥 첫 장도 그거의 하나일 뿐이니까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일기를 시작할 때는 뭐 오늘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걸로 시작이 되지만 갈수록 뭐 그냥 감정에 대한 이야기일 때도 있고 아니면 요즘 하는 생각에 대한 걸 쓰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그냥 그날과는 크게 무관한 내용들을 쓰게 되고 또 쓰다 보면은 네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흘러가는 대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기록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옛날부터 막 왜냐면 기록을 했다가 후회할 것 같고 막 나중에 봤을 때 뭔가 보고 싶지 않은 어떤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마음을 저도 없애는 게 지금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일기 쓰는 거 정도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메모장도 사실 저도 드로잉북 하고 싶은데 자꾸 스스로의 눈치가 너무 보이고 자기 검열을 하게 돼서 그래서 메모장에 언제든 지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알게 모르게 코로나 이후로 계속 좀 무기력한 느낌이 들었었고 특히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게 저한테는 좀 큰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음 지표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 뭐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 어떤 성취할 것들이 딱 나열이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대학교 졸업한 다음 뭐 취업을 한 다음 뭘 하고 이런 근데 저는 그런 계획이 이제 딱히 없고 어떻게 해야 뭐 그러니까 뭐 예술가로서 어떻게 사는 건지 그런 거를 알지 못해서 그냥 부딪혀 체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무기력할 때가 많았던 것 같고 어떻게 돌파를 했느냐 하면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막 신청을 한다든지 데드라인도 있어야 저는 좀 하는 편이라 막 지금 당장에 너무 하기 싫더라도 일단 공모 같은 거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막 넣는다든지 뭐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공모를 넣고 되면 데드라인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글 쓰는 것도 원래 좋아하지만 혼자서 무기력할 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같은 걸 신청하고 사실 저는 책도 사면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꼭 빌려야지 그 데드라인 안에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데드라인을 설정을 하는 게 좀 무기력한 거를 돌파할 수 있었던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좀 안 좋은 점은 무기력할 때 막 아무거나 질러서 엄청 신청을 해놓으면 갑자기 다음 달에 엄청 바쁘고 바빠서 다시 무기력한 시기가 오면 또 그 좀 기복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뭐 활동을 할 때와 아무것도 안 할 때 그 기복이 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P라 가지고 그렇게 규칙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더 J인 사람이 만약에 계획을 세웠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별로 계획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일정을 막 집어넣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수행하는 하루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막 진짜 뭐 1시간 일하고 뭐 하고 막 엄청 바쁜 날도 있기는 해요. 의도치 않게. 근데 제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불규칙해서 막 고정된 어떤 일정이 잘 없거든요. 그냥 진짜 맨날 다르고 맨날 있는 공간도 다르고 뭐 갑자기 딸기 따러 갔다가 뭐 했다가 막 이런 사람이어서 그 하루랑 무관하게 그냥 어떤 날 갑자기 뭐 좋은 영화를 봤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뭔가 딱 켜지는 것처럼 의식이 뭔가 총명해지는 날이 있어요. 한 번씩. 아니면 새벽녘에 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뭐 문장들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재밌는 생각이 나거나 그때가 진짜 뭐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그런 날은 되게 기분이 좋고 작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근데 주로 이제 막 새벽 3시나 자야 되고 내일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그럴 때는 자야 돼서 그냥 누워있다가 까먹기도 하긴 하지만 네. 어떤 그 의식이 활성화되는 순간들이 좀 자랑을 하고 싶네요. 근데 그게 저도 잘 오지 않아서 항상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 생각에 좀 역마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은 뭐 하루 종일 컴퓨터로 되게 생산적인 일을 한 하루여도 조금 자괴감이 들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꾸준히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은 장소를 좀 이동을 막 많이 돌아다닌다든지 해야 좀 삶의 질이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요가를 좀 열심히 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고 그 전에도 좀 활동적인 그런 운동 같은 걸 좋아해서 여러 가지 취미로 배웠었어요. 근데 요가를 하면서 되게 뿌듯했던 거는 그 안 되던 그러니까 몸을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지는 게 되게 재밌고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같은 시퀀스를 하는데 뭐 어제랑 오늘이 다르다든지 안 되던 동작이 되고 제 인생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한 운동을 오래 한 편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충실할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충실하지 않고 그냥 막 산만하고 예를 들면 계속 시간을 확인하거나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막 유튜브를 오래 본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순간에 딱 막 몰입해서 그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고 순간에 충실할 때 그럴 때 잘 지낸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가도 그런 것 같고 인터뷰하는 상황도 그런 것 같고요. 네. 그 커피와 담배라고 아마 왓챠에 있을 텐데 그
그 흑백 영화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냥 한 장소에 뭐 2명이든 3명이든 인물이 있으면 계속 그냥 그 컷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야기하면서 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리고 감정에 어떤 기복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 되게 웃기거든요. 저는 원래 흑백 영화를 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별로 본 적도 없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고, 그 비슷한 그런 유머 코드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제 생각에는 그때 개인전 작업도 좀 살짝 저는 웃기길 기대하면서 만든 작업들이었는데, 비슷한 결로 그 스웨덴 영화인데 더 스퀘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루벤 웨스트룬드인가? 그 사람 영화들을 좀 대체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포스 마주어라는 영화도 있고. 근데 그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웃긴 상황인지 아니면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 그 아슬아슬한 유머 코드가 있어서 좀 좋아해요. 집에서는 사실 고양이한테 안 좋다고 해서 잘 못 피우고, 여기 와서 뭔가 딱 들어와서 의식을 치르듯이 하나씩 피우는 것 같아요. 전 사실 향에 전혀 민감한 편은 아니고, 그 원래 좀 코가 많이 좋진 않아가지고 뭐 향수도 잘 안 뿌리는 편이긴 한데, 그냥 인센스는 가끔 피워요. 사실 향도 향인데 그냥 이 타는 걸 보는 게 좋아서. 이제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저도 근데 사과청 주신 거 먹으면서 할래요. 좋아요, 좋아요. 좀 드릴까요? 제가 레몬청도 있고 블루벨청도 있는데 원하시는 걸로. 잼이에요, 이거? 그러면 물에 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전해볼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실기실이 이제 뭐 4명 정도가 같은 공간을 쉐어하게 되어 있었고, 그 공간도 그 방 안에서 딱히 나눠지지 않아서 거의 단체로 실기실을 썼었는데, 그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좀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이라 좀 작업을 마음대로 편하게 못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기필코 한번 내가 혼자 마음에 드는 공간에서 지내봐야지 하고 구하게 됐어요. 네, 근데 매일까지는 못 올 때도 있고, 그래도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와야지 싶으니까 좀 뭐라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는 아무래도 작업에 집중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따로 공간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막상 작업실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데 내가 그거에 맞는 작업을 하고 있나? 이거를 굉장히 스스로 뭔가 검열을 많이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를 이제 내니까 뭔가 그 값어치의 작업을 생산하고 있나 막 이런, 사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사실 아무도 없고 저만 있으니까 제 상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자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집중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 삶의 흐름과 그런 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집중이 안 되는 것도 근데 되게 극명하게 느껴져요. 사실 뭐 백색 소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계속 시계를 확인한다든지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좀 정신이 사나워지는 느낌이 날 때도 있고, 근데 집중이 될 때도 있고, 그거를 되게 잘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공간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될 때 그냥 그래도 바로 집에 가기보다는 뭐 그래도 저녁까지 있다가 가면 그래도 오늘 뭔가 작업실에 하루 종일 있다 왔다 이런 기분이 드니까 낮잠을 자더라도 여기 와서 자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그거를
스스로 몰아세우면 그런다고 집중이 되진 않으니까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 주변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바로 옆에 도서관도 있고 그 도서관에 간다든지 카페에 간다든지 좀 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날 자체가 집중이 안 되는 상태일 때는 갔다 와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보통 이제 미술을 하는 분들은 드로잉북을 갖고 다닌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림을 잘 안 그리는 편이고 주로 단어나 문장으로 좀 생각이 먼저 많이 나는 편이어서 그냥 휴대폰 메모장에 틈틈이 막 적어놔요. 그거는 그냥 삭제할 수도 있고 만약 나중에 봤을 때 좀 아니다 싶으면 그리고 그냥 언제나 딱 켜서 하면 되니까 보통 메모장에 그냥 단어나 문장을 좀 쌓아놓고 그게 작업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좀 오그라드나? 그냥 만약에 전시를 한다면 이런 포스터나 제목으로 해봐야겠다 하고 요새 무빙 포스터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단어 3개가 이제 원으로 돌아가면서 처음과 끝이 없게 계속 그런 포스터를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막 이렇게 3 단어를 적어놨는데 사랑, 죽음, 절망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어떤 단어가 먼저 오거나 마지막에 오는 게 없이 그런 무빙 포스터를 해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최신의 메모예요. 그냥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릴까요? 그냥 책 읽으면서 나온 단어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불어 단어인데 유령이라는 뜻인데 그게 직역을 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불어로. 그래서 뭐 그런 단어가 흥미로우면 그것도 적어놓고 저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에서 작업을 출발하진 않는 것 같고 좀 부정적인 것을 유쾌하게 그냥 웃음으로 눈물 닦기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할 때 저 스스로 좀 해소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저의 어떤 추한 면모 이런 거를 그냥 솔직하게 보여줌으로써 뭔가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봤을 때 나도 이런데 하면서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로 인해서 좀 치유받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다른 보는 분들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저는 이런 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는 편이고 그런 숨기고 싶은 게 많이 없긴 하거든요. 특히 작업이나 뭐 글쓰기나 이런 걸 할 때 그냥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편인 것 같고 네 그런 거에 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사건으로 작업을 저도 보통 제 감정이나 이런 데서 출발을 하니까 근데 작업으로 만들 때는 좀 더 사실 너무 제 개인사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넓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특정한 뭐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행위로 바꾼다든지 뭐 네. 저는 그런 동기로 시작이 된 작업이지만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기를 그러니까 공개 목적으로 쓰는 거랑 그냥 일기를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는 원래 사실 미술을 시작할 때는 그냥 그림 뭐 그리는 게 좋아서 그 형태를 따라 그리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작업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딱 입학해서 1학년 때 처음 들었던 영상 수업 때
과제로 그 말씀드렸던 그 가족사에 대해서 그걸 주제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영상이 뭐 지금 봤을 때 마음에 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걸 딱 공개했고 처음으로, 왜냐면 저는 그 이야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말하기 좀 싫은 이야기였고, 친구들이 예를 들면 뭐 너 할머니 뭐 친할머니셔 이런 말을 하면 약간 혼자 뜨끔하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길 바랬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 영상 수업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앞에서 그냥 공개를 했어요. 그런 내용으로. 그런 카타르시스를 처음으로 느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작업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네, 그것이 작업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사실 그런 주제가 뭔가 사회적인 상황과 잘 맞기도 해서 혼자 작업을 좀 해왔었는데, 사실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제가 교환학생을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작업을 했었거든요. 같이 협업을 하는 작품들도 있었고, 관객이 참여하는 형식의 작품도 많이 했었는데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같이 작업을 많이 했던 게 좀 혼자 하는 것보다 책임을 나눈다 해야 되나? 이 작업이 망해도 이 사람 탓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좀 참여를 하면서 좀 더 그 작업에 대해서 정당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혼자 한 걸 보여주는 것보단 같이 한 걸 보여주는 것에 대해 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것 같고, 혼자 하는 거는 또 그거에 맞는 주제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피드백을 구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좀 제가 그 다른 사람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별로다라는 말을 들으면 신경이 쓰여서 잘 작업을 이어서 하지를 못하는 편이어서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사실 편향된 이야기를 듣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신뢰가 있는 친구들한테 미리 작업이 되기 전에는 그냥 몇 명한테만 이야기하는 편이고, 친구 중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손편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작업을 하는 친구거든요. 주로 이제 작업이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편지로 나누는 편이에요, 그 친구랑. 일단은 거짓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없는 이야기 하면 당연히 좋은 피드백이 아니겠죠. 근데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좋은 피드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거센 비판이나 이걸 개선할 의지를 꺾을 정도라면 그건 만약에 그게 진실이다 하더라도 좋은 피드백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감정도 잘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요? 다른 책임은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냥 책임을 다하면서 작업까지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